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케인스 지출 승수 공식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위 승수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총수요와 총공급 분석을 사용하여 한 국가의 특정한 지출 변화가 해당 경제의 전반적인 총수요와 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식화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승수 효과를 정의해 봅시다. 승수 효과란 소비, 투자, 순수출 또는 정부 지출과 같은 국가의 총지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총산출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더 확대된다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지출의 변화는 가계소득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지출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을 환기해 보면 우리는 케인스 지출 승수에 대한 공식을 배운 바 있습니다. 케인스 지출 승수 공식은 총지출의 변동으로 총수요와 실질 산출량 수준을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측정합니다. 지출 승수의 크기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 더하기 한계 저축 성향은 1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한계 저축 성향을 구하려면 그냥 1에서 한계 소비 성향을 공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한계 저축 성향은 0.8과 0.6, 0.4, 0.2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경제권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한계 소비 성향 수준에 상응하는 케인스 지출 승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를 한계 저축 성향으로 그냥 나눕니다. 우선 유의할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 증가할 때 케인스 승수도 역시 증가한다는 겁니다. 가계는 얼마나 소득의 변화가 생기건 그중 상당 부분을 소비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경제에서 생기는 소비의 최초 변화는 소비 지출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전반적인 총수요 증가를 추동할 겁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로 이동해 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식화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기 후퇴갭을 경험하는 나라의 경우로 왼쪽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균형 국민 총생산이 완전 고용 수준의 국민 총생산을 밑돕니다. 여기에 숫자를 기재합니다. 완전 고용 산출량은 1000억 달러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 600억 달러의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경기 후퇴갭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고 있는 것이 경기 후퇴갭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인플레이션 갭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즉 균형 총생산은 1400억 달러이고 그와 대비되는 완전 고용 산출량은 10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경기 후퇴갭과 인플레이션 갭이 생길 경우 지출 변동이 최초로 이루어진 이후 지출 승수라는 것이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시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의 경기 후퇴갭이 400억 달러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국내 총생산 증가분은 40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이 나라는 400억 달러의 총지출 증가가 요구됩니다. 추정하건대 이 나라의 경우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라고 치면 이 나라의 케인스 지출 승수는 2.5입니다. 이 정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400억 달러 증가시키려면 필요한 총지출의 증가분을 추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국내 총생산 변화분을 케인스 승수로 나누면 필요한 지출 증가분이 산출됩니다. 얼마만큼의 지출 증가로 40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 나라는 0.6의 한계 소비 성향이 존재하고 케인스 승수는 2.5라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신규 지출분 계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00억 달러를 케인스 승수 2.5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40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지출 증가분이 산출될 겁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봅시다. 400억 달러를 취해서 그걸 2.5로 나누면 160억 달러라는 지출 변화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소비, 투자, 순수출 또는 정부 부문의 지출을 160억 달러 증가시키면 40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케인스 지출 승수를 사용하여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 변화를 특정량만큼 달성하려면 얼마만큼의 지출 확대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정부가 지출을 160억 달러 늘렸다고 칩시다. 총수요에 미칠 초기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이동이 될 겁니다. 총수요 곡선이 AD1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160억 달러의 지출 증가로 인한 국내 총생산의 증가폭입니다. 그러나 케인스 승수 효과가 나타난 후로 총수요 증가가 240억 달러 추가되면서 결국에 완전 고용 수준의 총수요를 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승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국내 총생산은 400억 달러의 증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수요에 미치는 승수 효과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총수요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승수 효과가 나타난 이후 160억 달러의 2.5를 곱하면 마침내 국내 총생산이 400억 달러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역방향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플레이션 갭을 경험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산출량은 완전 고용 수준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 나라는 완전 고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량을 다시 감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국내 총생산 감축폭은 400억 달러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선 다른 한계 소비 성향을 활용합시다. 이 나라는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 아니라 0.8이라고 칩시다. 케인스 승수가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이 400억 달러를 승수 5로 나누어서 필요한 지출 변화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400억 달러 감소시키려면 80억 달러의 지출 감소가 필요합니다. 80억 달러의 5를 곱하면 우리는 40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감소를 얻게 됩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시다시피 최초의 총수요 이동은 단 8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AD1로 조금 이동합니다. 이것은 80억 달러의 지출 감소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지출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쳐 몇 배로 승산됩니다. 정부의 최초 지출 감축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줄어든 후로 가계는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400억 달러의 총수요가 감소해 AD1호의 이동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400억 달러가량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 지출 변화인 80억 달러의 케인스 승수를 곱하면 400억 달러라는 경제 전반에 걸친 전체 지출 변화폭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 케인스 승수를 활용하여 경기 후퇴기의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총지출의 증가를 추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간 총수요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지출 감소를 추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경제에서 요구되는 총지출, 즉 국내 총생산 변동폭을 승수 K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지출 변동폭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정부 지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정부 지출을 사례로 들었지만 총지출 중 그 어떤 것의 변화라도 이러한 승수 효과가 총수요에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자신감 증대나 이자율 감소로 인해 초기 소비 증가가 나타났다면 소비 증대는 이 그래프에서 2.5배로 승산되었을 겁니다. 또는 이 그래프에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말하자면 통화의 평가 절상이나 환율 강세로 인해 순수출이 80억 달러 감소한다면 총수요가 400억 달러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최초의 지출 변화의 원천이 무엇이건 그것은 지출 승수의 크기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몇 배로 승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서 애초의 총수요 곡선을 약간 이동시켜 지출의 초기 변동폭을 표시한 다음 이 두 그래프에서 보듯이 해당 이동 부분을 지출 승수의 크기를 반영하는 수준이 되도록 승산합니다.